여러분, 삶의 존엄성이란 무엇일까요? 숨을 쉬고 있기에 살아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나다운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이 깊은 질문을 던지는 한 남자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 스페인의 푸른 바다를 사랑했던 청년 라몬 산페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다를 놀이터 삼아 자유롭게 헤엄치던 젊은이였습니다. 하지만 26년 전 어느 날 얕은 물로 다이빙을 하던 순간의 사고가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목뼈가 부러지며 그는 목 아래로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세상은 침대 위 작은 방으로 축소되었습니다. 26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가족들의 헌신적인 보살핌이 있었지만 라몬에게 그 시간은 살아있는 것이 아닌 그저 죽지 못해 버티는 시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의존적인 삶을 원치 않았습니다. 스스로의 의지로 존엄하게 삶을 마감하기를, 즉 안락사를 원했지만 당시 사회와 법은 그의 소원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삶에 두 명의 여인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변호사 훌리아입니다. 그녀 역시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어 점차 몸의 자유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누구보다 라몬의 고통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죠. 훌리아는 법정에서 그의 권리를 변호하며 라몬이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기로 결심합니다. 이런 상태의 삶은 저에게 존엄한 삶이 아닙니다. 물론 저와 같은 처지의 다른 분들이 살고자 하는 의지를 비난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누가 감히 살고 싶어하는 사람을 판단하겠습니까? 그러니 저 또한 판단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와 저의 마지막을 도와줄 사람을 말입니다. 라몬은 휠체어를 거부했습니다. 휠체어를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의 무력함과 부자유를 영원히 인정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훌리아에게 말합니다. 보세요. 당신은 불과 2미터 앞에 앉아있죠. 보통 사람에겐 아무것도 아닌 거리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 2미터는 당신에게 다가가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는 것은 영원히 닿을 수 없는 불가능한 여행이자 헛된 꿈일 뿐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며 깊은 교감을 나눕니다. 훌리아는 라몬의 변호를 준비하며 그의 삶을 깊숙이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여인은 공장 노동자인 로사입니다. 그녀는 남편과 이혼하고 두 아이를 힘겹게 키우면서도 삶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는 긍정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우연히 언론을 통해 라몬의 사연을 접한 그녀는 그에게 연민을 느끼고 무작정 찾아갑니다. 텔레비전에서 당신을 봤어요. 당신의 눈이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 죽고 싶어 할 수 있죠? 누구에게나 문제는 있어요. 저는 당신에게 살고 싶은 마음을 주고 싶어서 왔어요. 삶은 살아갈 가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라몬은 차갑게 응수합니다. 당신은 나를 보러 온 겁니까? 아니면 설득하러 온 겁니까? 진정 내 친구가 되고 싶다면 나의 의지를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판단하지 마세요. 라몬은 오히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외로움과 삶의 공허함을 꿰뚫어 봅니다. 상처를 입은 로사는 그의 집을 뛰쳐나오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라디오 방송을 통해 그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두 사람의 인연은 계속 이어집니다. 훌리아는 라몬의 과거를 파고듭니다. 사고 전 그는 19살에 홀로 세계 일주를 떠났을 만큼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
바다는 그에게 생명을 주었고 또 생명을 앗아간 곧이었습니다. 그는 사고 당시를 회상합니다.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은 숨을 다 뱉어내고 나면 아주 달콤하고 순간적인 죽음을 맞이한다고들 하죠. 저는 그때 죽었어야 했습니다. 사고 후 병원에 있을 때 그를 사랑했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혼하자고 했지만 라몬은 거절했습니다. 그는 이런 상태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사랑받을 수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사랑마저도 그에게는 의존과 구속의 또 다른 형태였기 때문입니다. 훌리아와 라몬은 점차 단순한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를 넘어섭니다. 라몬은 입에 펜을 물고 수많은 시를 써왔습니다. 훌리아는 그의 글을 읽으며 그의 내면에 자리 잡은 깊은 고통과 자유에 대한 갈망을 알게 됩니다. 그의 시는 그의 영혼이었습니다. 당신이 쓴 글들은 정말 놀라워요. 이 글들을 책으로 출판한다면 당신의 주장을 지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하지만 훌리아의 병세는 점점 악화됩니다. 언젠가 자신도 라몬처럼 될 수 있다는 공포가 그녀를 덮칩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라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도 죽고 싶다고 말합니다. 라몬은 오히려 그녀를 위로합니다. 두려움은 아주 강력한 무기요. 그 두려움 때문에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마시오. 우리가 지지하는 것은 자살이 아니라 자유요. 살고 싶은 사람의 자유와 죽고 싶은 사람의 자유.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줍니다. 라몬은 그녀에게 이렇게 씁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날 수만 있다면 이 지옥 같은 삶도 때로는 살아볼 가치가 있다는 걸 잊게 합니다. 하지만 훌리아의 건강 문제로 변호는 중단되고 법원은 결국 라몬의 안락사 청구를 기각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라몬처럼 전신마비지만 신앙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신부의 인터뷰가 방송됩니다. 그는 라몬의 가족들이 사랑을 충분히 주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그의 선택이 사실은 관심에 대한 갈망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인터뷰는 26년간 헌신해온 라몬의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평생 농사를 지으며 동생을 돌봐온 형 호세는 분노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이 집에서 누구도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순 없어.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그때 긍정의 아이콘이었던 로사에게도 시련이 닥칩니다. 공장에서 해고당하고 삶의 무게에 지친 그녀는 라몬을 찾아와 눈물을 흘립니다. 라몬은 그런 그녀를 따뜻하게 위로하며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일 거요. 한편 라몬과 신부의 논쟁은 계속됩니다. 신부는 생명은 신의 것이기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라몬은 전화기를 통해 반박합니다. 생명을 앗아가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자유를 앗아가는 생명 또한 진정한 생명이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 심리적 안정을 되찾은 훌리아가 다시 라몬을 찾아옵니다. 그의 회고록 출판을 돕기 위해서였죠. 두 사람은 함께 책을 집필하며 깊은 사랑에 빠집니다. 라몬은 상상 속에서 건강한 몸으로 그녀에게 다가가 사랑을 나누는 꿈을 꿉니다. 마침내 훌리아는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내 병이 더 심해져서 식물인간처럼 되기 전에 나도 내 삶을 끝낼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당신이 원한다면 내 사랑, 내가 당신을 도와주고 싶어요. 우리 함께 떠나요. 그러나 책이 출간되던 날 훌리아는 마지막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기억을 잃어가는 두려움 속에 편지 한 장만 남긴 채 사라집니다. 라몬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것입니다. 극심한 절망에 빠진 라몬을 붙잡아준 것은 로사였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그의 고통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를 사랑하기에 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로 결심합니다. 라몬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누구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 친구들이 각기 다른 역할을 맡아 누구 하나가 결정적인 조력자가 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떠나는 날, 라몬은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형 호세는 끝까지 그를 막아서지만 라몬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는 로사와 함께 마지막 장소로 이동합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을 비디오로 기록합니다. 판사님들, 정치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 여러분, 당신들에게 존엄성이란 무엇입니까? 당신들의 양심이 어떤 답을 내놓든 저에게 이것은 존엄한 삶이 아닙니다. 저는 적어도 존엄하게 죽고 싶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도를 통한 해결을 포기하고 범죄자처럼 숨어서 이 일을 실행해야만 합니다. 저의 죽음으로 이끄는 과정은 그 자체로는 범죄가 되지 않는 여러 개의 작은 행동들로 철저히 나뉘었으며 여러 친구들의 손에 의해 실행되었음을 알아주십시오. 만약 국가가 제 조력자들을 처벌하려 한다면 차라리 그들의 손을 자르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기여한 것은 오직 그것뿐이니까요. 머리, 즉 의식은 바로 제 것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제 옆에는 청산가리가 든 물 한 잔이 있습니다. 저는 사는 것이 권리이지 의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8년 4개월하고도 며칠 동안 저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견뎌내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지만 행복의 계산서는 맞지 않는군요. 오직 시간과 양심의 진화만이 언젠가 저의 요구가 합리적이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해 줄 것입니다. 그는 준비된 물을 마시고 그토록 애타게 갈망했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며 길고 긴 여정을 마칩니다. 라몬 산페드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삶과 죽음, 그리고 존엄의 의미에 대해 끝없이 질문을 던질 뿐입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타인의 고통과 선택을 어디까지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가지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